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기적을 만드는 감사 메모입니다. 저자는 엄남미, 출판사는 K+ 미라클 모닝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엄남미, 삶의 불평이 가득했던 여성이었다. 막막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던 중 자기 개발서를 1만 권 이상 읽고 하나같이 책에서 빠지지 않고 강조하는 것이 감사라는 걸 발견했다. 그때부터 감사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감사에 관한 국내외 책을 모조리 다 읽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를 해야 된다는 진리를 발견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1년 365일 감사할 점들을 5개씩 1825개를 적었다. 감사한 일들을 깊이 느끼기보다는 감사일기가 좋다고 하니까 적었다. 감사할 점들을 적으며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 있었다. 감사일기를 1년 동안 꾸준히 쓰니 좋은 일들이 많았다. 그러나 1년간 쓰고 멈췄다. 감사하지 않으니 불평과 불만이 많아졌다.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감사는 파동이고 에너지이니 감사를 실천하라. 감사하는 마음은 감사할 일들을 끌어당긴다. 감사가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고 삶에 대한 만족도와 우울증, 근심, 걱정, 질투, 시기심, 불안,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덜하다라는 말이 있다. 감사가 좋은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일기를 쓰는 것을 멈춰버리니 마음이 바닥을 치기 시작했다. 감사일기를 1년 동안 쓴 때가 행복했다. 그래서 다시 2016년 1월부터 감사일기를 쓰기에 다시 도전했다. 불평하고 싶지 않았다. 모든 물체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어서 내가 주는 것은 반드시 부메랑처럼 받게 된다. 감사를 주면 감사를 받고 불평을 주면 불평을 받는다. 행운을 부르는 마법의 말의 비밀을 쓴 이스카이치 스요시는 이스라엘 여행에서 신기한 경험을 한다. 이를 계기로 인생이 극적으로 바뀐다. 여행에서 잘 곳이 없어 이스라엘 할머니가 재워줬다. 이스라엘 할머니는 삶을 강력하게 바꿔줄 마법의 말을 알려줬다. 마법의 말이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였다. 너무 평범한 말이지만 할머니는 그 안에 숨겨진 비밀들을 이야기해준다. 감사는 타인에게 말하면 그냥 평범한 말이지만 자신에게 말하면 행운과 행복을 부르는 마법 같은 말이 되는 법이지. 할머니는 좋은 일에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안 좋은 일에는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라고 가르쳐 주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라는 것이 이스라엘 할머니의 교훈이다. 절대로 남의 흉을 봐서는 안 되고 화를 내면 운이 달아난다고 했다. 일본어로 고맙습니다의 아리가토의 뜻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뜻이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감사라는 뜻으로 어휘를 해석할 수 있다. 즐거운 일이 생기면 감사는 쉽게 나오는데 어려운 일이나 고통을 받는 일이 생길 때는 고맙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감사의 말을 즉시 내뱉는 순간 고통은 사라진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안 좋은 일을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주파수가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을 끌어당긴다. 하지만 그때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면 불행의 쇠사슬이 끊어진다. 물리학자가 말한 감사 과학에서도 펜듈럼을 끊어버리는 방법이 긍정이라고 했다. 전화위복이 되어 행복해지려면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자신에게도 말해줘야 한다. 오프라 윈프리는 입버릇처럼 자주 감사합니다는 말을 하라고 했다. 감사할 일이 주변에는 아주 많다. 그것을 매일 기록하라.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하며 감사일기의 기적을 전하고 있다. 내가 감사일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매순간 쓴 지는 7년이 넘었다. 이유 없이 행복하라 해서 행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매일 감사한 점을 5개씩 쓴다는 걸 읽었다. 실천해보자고 생각하여 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1825개를 썼다. 아이들과 남편이 감사일기를 쓴 1년 동안 가장 행복했다고 말한다. 감사일기가 행복한 삶을 사는데 효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중요한 건 삶에서 불평할 것을 찾으면 한도 끝도 없는데 감사할 것을 적으면 지금 이 순간 행복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삶도 긍정적으로 바뀐다. 나는 감사일기, 감사 메모를 자주 쓴다. 감사일기를 쓰는데 시간을 낼 수 없는 분들을 위해 감사 메모를 고안했다. 감사할 점들이 생각날 때마다 메모하자. 아주 작게 물 감사, 공기 감사, 옷 감사, 만남 감사, 친구 감사, 부모님 감사, 형제 감사, 이렇게 간단히 적는다. 감사는 어디에든 흔적을 남기는 것이 좋다. 감사의 에너지가 우주로 전송되어 좋은 인연이 다가온다. 혼자 쓰는 것보다 같이 쓰는 것이 좋고 감사한 내용을 공개하면 감사의 에너지가 증폭된다.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상황이 힘들어지면 어려움이 해결되는 중이라고 생각하라. 삶에서 어려움은 반드시 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점들을 짧게나마 써보면 좋은 인연들이 다가오고 어려운 상황이 호전된다. 주위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라. 할 수 없다고 무엇이든 불만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주위에 좋은 인연이 잘 다가오지 않는다.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관계를 잘 맺을 필요가 있다. 수많은 인연을 만나 근심과 불쾌한 일들을 가슴속에 담아두는 것은 부패한 음식을 몸에 쌓이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기적으로 청소해줘야 한다.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좋은 일도 많이 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할 점들을 짧게나마 메모하듯 적어보면 맑은 샘물이 흘러나오듯 마음도 맑아진다. 복을 기원하면서 마음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으며 너그럽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좋은 인연이 다가온다. 그러나 항상 남을 원망하고 인색하게 굴며 다른 사람들을 흉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무슨 수를 써서도 복은 오지 않는다. 산속에 혼자서 산다고 가정해보자. 아무도 오지 않는 외로운 섬에 갇힌 기분은 혼자서 여행을 한번 떠나보면 현재 맺고 있는 인연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된다. 곁에 있는 사람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과 감사를 전해야만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아울러 자신이 과분한 사랑을 가족이란 좋은 인연의 관계 속에서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주위의 모든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다. 모든 사회적 관계는 가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그대가 옆에 있어서 감사하다고 주문처럼 말해보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 마틴 셀그리먼 박사는 웰빙이란 말이 피상적인 행복보다 깊이가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하는 경험, 느끼는 즐거움, 주위 사람들은 우리가 느끼는 사랑의 영향을 받는다.
감사를 더 많이 느낄 때 웰빙 지수도 올라간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도 자신이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점에 감사하면 기쁨을 느끼지만 항상 더 많이 원하면 고통만 증가한다고 말했다.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남들에게 가진 것을 베풀면 저절로 원하는 것이 들어온다.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베풀 때 월급이 10% 인상되는 것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용인 서울병원 이재남 이사장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계속 베풀어야 한다고 말한다. 남에게 베푸는 속에서만 발전이 있다고 하면서 돈을 많이 벌면 사회에 환원을 하는데 그 행위가 몇 갑절이 되어서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말한다. 진정한 감사의 베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인간은 습관의 지배를 받는지라 쉽게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는다. 행동하려고 막상 뭔가를 시작해도 작심삼일이다. 왜 이렇게 행동이 잘 안 되는 것일까? 시간이 무한정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면 삶을 어떻게 살까? 당장 해보지 않은 것들을 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 순간에도 오늘 당장 살아있으니 모레가 인생의 마지막 날일 거라고 스누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은 무한정 주어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은 삶의 마지막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 그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며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해보는 것이 좋다. 삶의 마지막 순간의 사람들은 한 일보다 해보지 못한 일들을 후회한다. 나는 항상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하루가 주어진 데에서 감사한다. 하지만 사실은 원래부터 이렇게 감사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투성이었다. 하루가 또 주어진 데에 무기력했다. 하지만 감사 메모를 수시로 적고 걸어다닐 때마다 감사에 집중하고 매 순간이란 방에 감사로 도배하자고 생각했더니 바라던 일들을 행동으로 적극 실천하게 되었다. 행동은 마음이 긍정적일 때 적극적으로 나온다. 무언가를 해보자는 생각은 긍정적이다. 반면 불평은 포기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든다. 감사를 자주 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쉽게 바라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마음속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다.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있어도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현실에 나타나지 않는다. 위대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삶에 대해서 감사하며 꿈과 명확한 이미지를 상상했고 그것을 실천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독일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서 살아난 LG 위젤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족을 잃었다. 온갖 모욕과 인간성을 말살당하는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인간이어서 감사합니다. 엘리 위젤은 사람이 스스로 마음의 감옥에다 벽을 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긍정적인 점을 찾는 태도가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게 한다며 감사하는 마음을 강조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행위에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은 홀로코스트보다 더 낫지 않은가? 먹을 음식이 있고, 옷이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이 세상에는 먹지 못하고 옷도 없고 걸어 다닐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오늘을 살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친절, 낯선 사람들의 도움,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그 모든 점들이 감사할 것들이다. 지금 힘들다면 그것도 감사할 점이다. 좋은 시절뿐 아니라 어려운 시절도 지나고 보면 감사로 바뀐다. 누군가에게 받은 것에 긍정의 씨앗으로 감사를 한다면 그것이 반드시 에너지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어 있다. 반면 남이 잘 되는 걸 질투하거나 남에게 해를 가하거나 남이 잘못하기를 바라는 저주는 반드시 그것에 응당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과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위대한 발견을 할 때 항상 감사를 드린다. 뉴턴이 이런 말을 했다. 진리는 망망대해와 같다. 나는 고작 바닷가에서 조개를 주워서 감사하고 이뻐하는 아이일 뿐이다. 진리는 복잡하거나 섞여 있는 것들에도 단순하다. 진리는 단순하다. 감사라는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이 세상을 움직인다. 감사가 바로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 중력은 보이지 않는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다. 보이지 않지만 감사가 단순한 진리여서 행복을 끌어당긴다. 감사는 생활 곳곳의 모든 사람들을 행동하게 하고 살게 하는 힘이다.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행복이다. 행복한 조건을 다 가지고도 불행한 사람들도 있다. 행복한 사람들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행복하다고 다 감사하진 않는다. 반면 감사하는 사람들은 깊은 행복을 느낀다. 우리가 보기에 불행해 보이는 사람들도 깊은 감사를 느낀다. 아인슈타인과 같은 위대한 과학자도 현재 생존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과거에 생존했던 수많은 사람들 덕분에 산다고 했다. 자신이 받은 대로 남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매일 감사한 점을 100개씩 떠올렸다. 한 개도 아니고 100번씩 매일 감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감사하면 세로토닌이 온몸에 쏟아진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마음을 평정시키고 행복하게 해준다. 장수하는 사람들 중에는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의학적으로 감사가 건강에 좋다고 한다. 감사하면 마음속의 미움, 시기, 질투가 사라지고 심장 박동이 고르고 규칙적으로 뛰어 몸을 건강한 상태로 만든다. 감사 회복 탄력성이란 온갖 역경, 고통, 어려움, 삶의 문제들을 구름판 삼아 헤쳐나가는 힘을 말한다. 세상에는 수많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 역경을 긍정적으로 뛰어넘는다. 사고가 나기 전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최근 10년 동안 사회과학자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명상을 하고 휴식을 하거나 몸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힐링 방법이 감사하기임을 알아냈다. 호흡 컨설팅에서 감사를 전파하고 있는 영국 스코틀랜드 데이비드는 테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무언가 소중한 경험이 주어졌을 때 감사한다. 소중한 순간들이 주어질 때마다 감사한다. 그런데 그것들이 공짜로 주어질 때 감사한다. 우리가 공짜로 얻는 것, 바람, 공기, 호흡, 자연 등에 감사한다. 삶에서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라.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행복하길 원한다. 행복하기 위해선 삶에서 그냥 얻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자.
무료라고 적힌 글을 읽었다. 따뜻한 햇빛 무료, 시원한 바람 무료, 아침 일출 무료, 저녁 노을 무료, 붉은 장미 무료, 흰 눈 무료, 어머니의 사랑 무료, 아이들의 웃음 무료, 무얼 더 바래 욕심 없는 삶 무료.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시각적 착각 속에 살고 있다고 했다. 몸이 나라고 착각하면 제한적인 생각만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내 몸은 뚱뚱해라고 생각한다고 치자. 그러면 내 몸이란 작은 영역이 나라는 존재의 전부인가? 나라는 사람은 쪼개고 쪼개면 가장 작은 단위의 원자일 뿐이다. 그 안은 텅 빈 공간이다. 스탠퍼드 대학의 양자 물리학자 틸러 박사는 인간의 99.99%는 빈 공간이다라고 말했다. 양자 물리학자 울프 박사도 영혼의 0.001%만 육신 속에 들어있고 99.99%는 육신 밖 우주에 퍼져 있다. 몸은 내가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 영화배우 황신혜 씨의 동생 황정원 씨는 1993년 5월 교통사고로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다. 미래에 대한 절망으로 고통받았다. 가족들 몰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기도 했다. 몸이 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통을 받으며 살던 중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다. 박우영이란 분이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화는 어떻게 받는지,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가르쳐주며 미술 도구를 주었다. 몸이라는 작은 곳에서 빠져나오니 감사할 점이 많다며 구족 화가가 되었다. 미술을 시작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뀌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으로 변했다. 양자 물리학의 상보성 원리라는 것이 있다. 전체를 이루는 두 쪽이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는 뜻이다. 즉,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부정적이 될 수 없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긍정이 나올 수 없다는 원리이다. 라디오에서 93.1MHz를 틀면 107.7MHz가 나올 수 없다. 한 곳을 바라보면 다른 한쪽이 안 보인다는 뜻이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사물이 달리 보인다. 양자 역학에서는 물질이란 본래 진동이고 물질을 잘게 나누면 모든 것이 입자이면서 파동으로 변하는 빛의 세계로 본다. 우주는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기록한다. 작은 선행도 기억하고 있다가 몇 곱절이나 돌려준다.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 자체로 만물이 변할 수 있다. 어두운 눈길에 진동을 보내면 주변이 어둡게 변하고 밝은 눈길로 파동을 보내면 밝은 물질이 생성되어 좋은 파장으로 다가온다. 모든 물질은 에너지이고 파장이어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파동이 달라진다. 감사로 보면 감사의 파장이 나와 공간을 채울 것이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보면 주변의 에너지장이 부정적으로 변한다. 송전탑에 전기가 공급되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전기가 흐르고 있다. 감사의 전기를 몸에서 흐르게 하면 내 주변이 전부 송전탑으로 통신이 되어 감사할 일들이 많아진다. 양자 역학에서 두려움을 눈으로 보고 싶으면 두려움이란 말을 하면 된다고 한다. 원자는 특정한 곳에서만 나타난다. 측정하는 공간에만 나타난다. 원자는 모든 곳에 퍼져 있다가 의식적으로 관찰자가 그것을 보기로 결심하면 나타난다. 뉴턴의 중력처럼 끌어당긴다. 어떤 입자를 특정한 시점에서 여러 번 시도를 해도 관찰자가 눈으로 관찰할 후에는 모양이 바뀐다. 관찰자의 마음에서 어떤 진동을 보내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전자나 입자는 오직 서로의 관계 속에서 상보성의 원리대로 움직인다. 감사할 만한 것을 도저히 떠올릴 수 없을 때에는 지금 숨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 된다. 길을 가다가 혹은 가만히 있는데 어느 순간 이유 없이 감사한 마음이 든 적이 있는가?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깊은 행복과 평온함을 느낀 적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을 달면서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야, 지금보다 더 나은 집에 살아야, 좀 더 나은 직장에 다녀야, 자녀들이 더 공부를 잘해야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지금보다 더 좋은 집에 이사를 가더라도 잠시 행복할 뿐, 시간이 지나면 불만이 생긴다. 남보다 더 넓은 집을 가지지 못해 불평한다. 직장에서 높은 지위로 승진해도 또 다른 고민이 생긴다.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행복해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은 찾기 어렵다. 맛있는 음식을 잠시 먹을 때에는 배부르고 행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잠깐의 행복은 사라진다. 물의 결정체 실험에서 안 되라고 말한 물의 수정체는 최악의 사진으로 나온다. 그럼 지금까지 안 좋은 말을 많이 내뱉은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에모토 마사루의 물의 결정 실험 중 2명의 실험 대조본에서 3명으로 바꾼 것이 있다. 한 명에게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적어놓고 말하게 하고, 두 번째 사람에게는 증오한다는 말을 하게 하고, 마지막 사람에게는 그냥 무시해버리라고 지시하며 4주 후에 밥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봤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은 밥은 가장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증오한다는 말에는 악취가 났고, 그냥 무시해버린 밥에선 가장 안 좋은 냄새가 났다. 그런데 이 3병에다 다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해주자 향기로운 냄새가 났다. 일본 대체의학협회의 데리야마 신이치는 말기 췌장암에 걸렸다. 하루 일과 중 매일 옥상에 올라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고맙습니다라고 외쳤다. 암에 걸린 것을 인정하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어를 매일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크게 소리치며 말했는데 암이 완치되었다. 주변에도 기적이 많다. 지인이 폐암 말기였는데 매일같이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를 100만 번 이상 외치자 목소리까지 잃을 뻔한 상황에서 건강을 되찾았다. 이처럼 우리 몸은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건강을 원한다면 감사합니다는 그 말을 큰 소리로 외치라고 물이 말하는 듯하다. 감사의 파동이 말을 한 본인에게로 전부 돌아와 건강을 선물한다. 지금까지 너무 부정적인 말을 했다고 상심할 필요는 없다. 앞선 연구에 안 좋게 보이는 물의 결정체에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했더니 다시 향기로운 꽃을 피운 것처럼 우리네 인생은 항상 언제든지 새롭게 도전하고 긍정하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인생에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바꾸고 싶은 것들보다는 지금 만족스러운 부분에 집중하여 거기에 감사하면 마음의 장애가 사라져서 좋은 부분을 강화시킨다. 법륜 스님의 행복톡에 이런 글귀가 있었다. 긍정으로 감사하며 바라보는 것은 다 좋다는 얘기가 아니다. 넘어지면 아, 이래서 내가 넘어졌구나 하고 감사하며 교훈을 얻어서 다음에는 안 넘어질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넘어진 게 안 넘어진 것보다 더 좋은 일이 된다.
일부러 넘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또 출발해야 한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실패가 곧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현실이 되고 늘 감사하며 웃을 수 있다. 마음의 장애를 감사와 긍정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는 말에서 위로를 받는다. 행운은 언제나 그것을 바라는 사람의 손에 온다. 꿈을 꾸고 그 과정에서 무수한 장애물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것 너머에는 완전히 새로운 자유가 기다리고 있다. 그 자유의 시작이 감사이다. 장애는 자신의 주저함과 혼란을 비춰주는 거울이니 장애를 이용하여 스스로를 밝히자. 일상의 시련은 언제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다. 대부분의 시크릿류의 책을 읽은 독자들은 나는 꿈을 위해 쉽고 편안한 길을 가겠어. 어디 하늘에서 행운이 떨어지면 좋겠어. 로또에 당첨되었으면 좋겠어. 생각은 해보겠는데 실천하기 싫어. 다이어트는 무슨, 당장 눈앞에 커피, 술, 기름진 음식이 가득한데 먹고 내일부터 하지 뭐. 이런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한다. 반면 시크릿에 성공한 사람들은 모든 에너지를 꿈에 쏟고 감사하며 꿈의 가치관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인가를 질문한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한 기분을 상상하고 그 꿈을 위한 행동을 한다. 예를 들어 고 정주영 회장은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향상된 미래를 매일 꿈꿔라. 나는 새벽 3시에서 4시에 일어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상상을 즐기고 조간신문을 본 뒤 새벽 목욕을 했다. 미래를 매일 긍정적으로 상상하고 공상을 즐기며 감사했다고 한다. 삶이 너무 설레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하며 적극 행동했다.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살았던 사람의 성공의 크기를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그런 정도의 꿈을 이루고자 한다. 하지만 그가 한 것처럼 매일 상상하고 시각화하고 행동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미래의 감사일기이다.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듯 미래 시점에다 이미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고 감사하다는 일기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그리고 그것을 자주 보는 냉장고, 컴퓨터, 침대옆, 방문, 부엌에다 메모를 해둔다. 반드시 꿈이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넣어야 한다. 꿈 감사일기를 매일 본다. 만약 매일 보게 되지 않는 꿈은 지우고 다른 걸 써 놓아야 한다. 꼭 종이가 아니더라도 SNS상에 자신의 꿈을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도 긍정 압력을 내는데 좋다. 그것을 자주 보고 그것을 강하게 느끼고 감사할 때 뇌 신경이 활성화된다. 인디언들의 기우제는 반드시 100%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다. 나도 미래 감사일기를 수시로 적고 들여다본다. 그중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다. 미래 시점으로 가서 이미 이루어진 데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많다.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 못한다. 그래서 이루어질 때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속이다. 뇌과학 연구자들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무려 100만 배의 힘을 더 발휘한다고 한다. 아인슈타인 같은 위대한 과학자도 사소한 것에도 감사했다. 실험실의 비커에도 감사하고 동네 강아지가 짖어서 잠을 깨워도 깨워줘서 감사하다고 강아지한테 말하는 특이한 과학자이다.
하지만 감사가 그의 성공과 연구의 성과를 내게 하는 비결이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믿을 수 있겠는가? 하루에도 100번 이상 남들이 해놓은 성과에 대해서 감사하는 아인슈타인의 습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감사는 수많은 역경에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회복력도 준다. 감사 메모를 구체적으로 쓰는 것도 행동력을 높여준다. 예를 들어 1. 독서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는 것과 2. 내가 감사 메모를 쓰는 이유를 잊게 되어 감사합니다. 3. 내가 감사 메모를 쓰는 이유를 저녁 7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20페이지를 읽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는 것 중에서 가장 잘 이루어질 것 같은 감사 메모는 어느 것인가? 당연히 3번이다. 감사 메모는 구체적으로 적을 때 이룰 가능성을 높여준다. 적는 것만으로도 행동할 가능성이 높고 구체적으로 적으며 감사한다는 말이 들어가면 실제로 감사할 행동을 하게 된다. 어떤 것을 쓰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메모한다면 이 세상에 되지 않을 일은 없다. 모든 것은 생각에 의해 창조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메모한다면 그 메모가 감사 에너지로 현실에 나타난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불만이 많아 그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부정적인 감정으로 돌아서는 찰나에 감사의 습관의 힘을 빌린다. 그래도 직장을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해주어 바로 고칠 수 있는 선지식이 되어주어서 감사하다고 바로 마음을 바꾼다. 상대가 있기에 내가 있어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자. 기존의 습관과 반대로 생각한다면 비난받고 불평받는 상황이 사라질 것이다. 감사는 성공을 이끄는 중요한 동기부여이자 평범한 사람들의 성공 에너지의 근원이다.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할 점들을 일기장에 적는다. 물질적으로만 풍요한 사람들은 감사한 점을 적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물질과 정신이 모두 풍요로운 사람들은 반드시 감사를 적는다. 그것도 매일 습관처럼 적는다. 오프라 윈프리를 보자. 그녀는 매일 감사할 점 5개 적기를 10년 동안 한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긴다. 인간은 정신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다. 감사 연습을 습관처럼 하면 두려움이나 근심을 쉽게 떨쳐버릴 수 있다. 두려움이나 미신, 무지와 가난은 사람들이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들인데 대부분 기존 습관에 져서 부정적인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 하지만 정신은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체념 대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도록 하자. 적극적으로 감사하며 실천한다면 좀 더 마음이 행복해질 것이다. 정신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을 때 삶에 영향을 끼치는 그 어떤 상황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의 정신의 위대함이다. 잘 사는 일을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간단하게 나만의 규칙을 정해 어떤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훈을 얻고 배운다고 생각하면 어떤 상황도 잘 헤쳐나갈 수 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기적을 낳는 언어이다. 감사한다라고 말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때 마음속에 얼어붙은 얼음이 살살 녹는다. 사람과 사람이 깊은 곳으로부터 통할 수가 있다. 김상훈 저자는 리듬에서 상대방의 어두운 마음도 리듬을 맞추어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라는 말을 계속할 때 사라진다고 말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부모와 자녀의 갈등도 상대방의 기분에 리듬을 맞추며 무조건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면 어두웠던 문제가 사라진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도 감사일기를 계속 쓰고 있었는데요. 요 근래 며칠은 계속 건너뛰면서 쓰지 못했습니다. 다시 매일 빠짐없이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약 발췌해서 읽었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